버블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또 코스닥이 또 불을 뿜었습니다. 네.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버블이 오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네. 보통 버블의 정의를 조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쉽게 해볼게요. 기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기업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만큼 실적이 따라온다. 이건 실적 장세. 그렇죠. 예. 네. 근데 자, 기업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기업의 주가만큼은 아니다. 요건 약간 과대평가. 그렇죠. 또는 네. 과매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가는 엄청 올랐습니다. 네.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네. 이게 버블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대부분 기업, 물론 일부 기업은 뭐 이상한 기업들도 네, 있겠지만 그렇죠. 네. 거의 대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실적 안 나오는 기업 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단기간에 급등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 종목별로는 조금 실적에 비해서 더 오른 거 아니야? 네. 예,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버블은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적 네. 장세고 실적 장세에서 뭔가 버블로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지. 네. 지금 자체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실적이 너무 잘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기업들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내년 영업이 코스피 영업이 300조까지도 그러니까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 쏠림이 사실 조금 큰 회사들 위주로 몰아가거나 특정 섹터로만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평가봤을 때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다시 4,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위로 네. 올라왔어요. 뭐 이사 대표님도 여기저기서 많이 댓글 보셨겠지만 그리고 요즘에 나온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목표 주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뭐 최대 7,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보면 너희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마 이 영상 보고도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러실 하시는 수 분도 있죠. 있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투자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신다면. 네. 뭐 네. 저도 그런 댓글 달리는데 네. 참고로 우리 회사는 개인 투자자를 받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내 주식도 아직 안 하고 네.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나오면서 어떤 장내 시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장내 시장이라 하면 우리 상장 주식 네, 매매. 맞습니다. 네, 예, 전혀 예. 상관없다. 예, 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 시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지수가 4,000 올라올 정도면 사실 이전하고 뭔가 크게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실적이 동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크기가 얼마인지부터 보면 와 이게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몇 자리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증권회사 들어와 가지고 변화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게 너무나 온당한 건데 그냥 4천이니까 야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2천 얼마였는데 맞아요. 4천이 맞아? 반년 전만 예 해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 숫자만 보고 오른 것만 보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꼭지다 아니면 하지 마라. 네. 그죠? 야 너희들 지금도 계속해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개인들 끌어들여야 증권회사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일단 저는 증권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증권회사가 좋아지든 말든 저하고는 일대일 상관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그죠? 없죠. 뭐 죽든지 네. 말든지 이제 저하고는 별개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아직은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네. 우리만 좋아지는 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느냐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4,000포인트를 넘었고 이제 거기서 뭐 사실 공방전이 있긴 합니다만 5,000포인트를 가려면 일단은 뭐부터 또는 어떤 게 나와야 지금 사실 4,000포인트 넘긴 했지만 계속 거기 공방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가려면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 저는 건전한 버블에 대한 논쟁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이 논쟁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는 시장의 오해가 네. 풀릴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시장도 해외 주식시장하고
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어쨌든 외국인들 영향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해외 증시 자체도 이제 좀 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논란이 단기간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논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음. 그래야 많은 투자자분들도 어쨌든 지금 버블일지 아닐지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검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지나 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아, 음. 진짜 이거는 뭐 어떤 분은 버블이었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전체 다수가 동의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중에 커지고 있는 거지 실제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면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엔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이익이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그러려면 그 기업 실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AI 붐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기 뭐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아직은 실적에 따라오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이 좀 많이 심합니다. 네. 뭐 어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팔았다는 뉴스도 있었고 몇몇 종목들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오라클 같은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오라클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 지금 특히 올해 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투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뭐 주가가 올라서도 문제지만 네, 네.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아니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돼? 그렇죠. 그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겠어?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오라클이라는 주식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명 빅테크 기업들 네. 중에서 사실 일단은 우리가 오픈 AI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빼고 네.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빚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죠? 네.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현재 빚이 거의 그렇죠. 현금을 현금을 엄청 메타 정도만 조금 빚이 있는 정도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이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네. 물론 이제 이걸 조금 넘어서서 최근에는 이제 메타라든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가 또 회사채 말고도 뭐 이제 회사채 말고도 여러 가지 뭐 SPV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의 투자라고 하죠.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 정말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방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면 좀 회계상으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인 네네. 건데 그럼 지금 완전히 돈이 떨어지거나 빚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그렇죠. 한번 강조드리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빚이 없거나 있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네. 큰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또 현재 영업 현금 흐름도 현재 투자를 감당할 만한 정도는 충분히 충분하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몇 기업들이 현금이 별로 없고 부채가 있는데 사실은 투자라는 기업들이 있죠. 그게 오라클이에요. 그렇죠. 예, 오라클이라든가 브로터컴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체에 대한 얘기긴 아니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올라서 다른 기업들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발상은 제가 볼 때 위험한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네. 당연히 돈도 없는데 네. 빚도 많은데 이러고 있어라는 제가 볼 땐 경고의 신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AI 버블이 어떤 신호로 꺼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엄청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누구나 다 또 생각하는 것들이 과잉 투자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공실이 남아도네 뭐 네. 이런 것들 투자한 돈 대비해서 돈을 못 버네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버블의 끝이 이런 신호로 올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새로운 기술이 왔었을 때 돈 번 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건 시간이 본것 지나야 돼요.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철도라는 게 개발됐다고 해서 네. 철도 관련 기업이 바로 돈을 벌었을까요? 한참 뒤에 아니요, 벌었죠. 그죠? 네. 자동차라는 게 나왔었을 때 네. 얼마나 보급됐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저는 닷컴 버블도 겪어봤잖아요. 닷컴 버블이 나왔었을 때 사실 그 기업들이 돈을 벌었느냐? 열심히 인터넷망만 깔았지 돈을 네. 번 적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몇 년 동직 지나고 나서 뭐 광고라는 게 붙고 네. 하면서 뒤에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블이 꺼지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버블이 네. 꺼지느냐? 하나죠.
버블의 단어가 네. 사실은 엄청난 유동성의 힘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네. 유동성의 힘을 조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건전한 논란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뭐 황 팀장님이나 저도 많이 경험이 있지만 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황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또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우려하신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렇죠. 일단은 긴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실 거니까 지금 뭐 버블이 있는 것처럼 많이 오라클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네.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인 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을 오히려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진 분도 있고 뭐 많이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러고 나서 시간이 약간 지나서 결국엔 주가가 또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경험이 이렇게 쌓여요. 그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어. 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내년에 그러겠죠. 두세 번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면 또 걱정을 하세요. 와, 이제 우린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때 그랬는데 두 번째인데 더 강해지지 않았겠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험이 두세 번 반복이 될 때 너무 경계에서 계속 물량을 뺏기시거든요. 그렇죠. 뺏기고 언제 사시느냐? 나는 그래서 물량을 뺏기고 난 다음에 지수가 하락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요. 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나 봐라고 해서 따라가죠. 두세 번 반복이 되죠.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될 때, 그죠? 정말 네. 이때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 그때도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내가 경험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어. 네. 이번에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시겠죠. 네. 그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리거. 버블을 꺼뜨리는 트리거는 딱 하나의 금리예요. 금리. 결국엔 유동성이라는 건 또 지금 말씀드린 부채라는 건 네. 결국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유동성, 우리가 하는 버블 장세라는 건 유동성이 많아서 생긴 현상인 네. 거고, 두 번째는 이 부채라는 건 빚은 네. 결국 금리가 많이 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기 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절대 금리가 높을 때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딱 이 정도 레벨의 금리가 갔는데 이 정도 레벨의 금리가 되면 그렇죠? 두 가지 같이 벌어져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들어오던 유동성이 축소되면 축소되죠. 우리 표현으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무너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정도 어쩐 금리가 되면 남의 돈을 빌렸던 애들 중에서 못 견디는 애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축소될 때 제일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은 현재 있는 우려들은 우려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이런 우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걸 일단 확인하는 정도고요. 이게 나중에 금리가 정말 절대 금리가 오르고 나서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죠? 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거죠. 사후적으로 해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대부분 그러시는 그렇죠. 게 네. 제가 제일 많이 제가 여러 차례 네. 버블을 겪어봤잖아요. 현업에서. 네. 전 99년 다 버블 네. 또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이 꼭지의 주인공이세요. 어이없게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네. 또 하나는 시장에서 비관론자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들 물론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 듣고 나서 경계하다가 엄청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와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했나 봐 네. 라고 해서 반대로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도 요즘 나와서 그래도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원래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게 좋다라는 정도 네.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사면 그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여기서 오르고 나면 내가 좀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나는 비싸게 팔 기회가 있겠지만 네. 최소한 이성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그 우리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네. 그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오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올랐었을 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이 가격으로 사야 되나? 그때부터는 이분들의 이성적인 게 비이성적으로 마비가 되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자꾸 시장이 꼬여가는 네. 이런 모습들이 됩니다.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거기에 더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